네, 빈출문제 풀이 과정 이어지는 단원은 8번째 챕터입니다. 312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1항을 보시면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 설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공인중개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 조직으로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꼭 두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두는 경우에는 지부는 시도 단위로 그리고 지회는 시군구의 단위로 두게 되죠. 그래서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1항이 정답이고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그런 의무 규정이 없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에 따르면 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러나 국토부령 시행규칙에는 아직 권장되는 법정 서식도 거래계약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었고 필수적인 기재사항만 시행령 22조가 9가지를 정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2항 협회는 회원 2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벌써 틀렸죠.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 작성은 발기인 300명 이상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은 후 설립 등기에서 성립되는 것이고요. 앞뒤로 2군데 틀린 문장입니다. 3항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죠. 공인중개사협회 운용실적 공시 의무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4항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다면 금융감독원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일 뿐이죠. 5항 협회의 공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공제 규정을 정해야 되고 공제 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도 있는데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10분의 1, 10%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해야 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자유사항이었었던 것이죠. 2항 협회가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지문 14회 기출문제 지문이었었는데요. 하 밑에 리을 받침이죠 지금. 그래서 틀렸다라고 출제가 되었었어요. 설치한 때 신고하는 겁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라는 것입니다. 틀렸고요. 3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건 공인중개사법 41조 2항 조문이죠.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됩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는데
사단법인, 구체적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되는 것이죠. 사항,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 업무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나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교육 업무라면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5항,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은 협회만 지정받을 수 있나요? 협회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지정의 요건을 갖춘 자라면 누구든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가 없죠. 14조에 법인에게 허용된 업무 중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4번, 박스 안에 괄호 빈칸을 메꾸어서 온전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분포되어 참여했어야 됩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항 지문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공제사업에서 공제금 지급 대상 사유가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인 거니까요. 6번 문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항,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에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뿐인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 등기하여 협회를 성립할 수 있었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협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협회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자이었었던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그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그 다음 2항,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명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아니죠. 300명은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 작성에 참여하는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어야 했었던 것이고,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이었죠. 나머지 시민도에서는 20명 이상이었었고요. 3항,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이미 틀렸죠. 협회 하부 조직인 지부나 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는 조직이지 꼭 두어야 하는 조직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4항,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항,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설립 인가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단체이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8번 문제.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얻어야 하는 거죠. 기억 맞고요. 니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었었던 겁니다. 디귿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아닙니다.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결 요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중 과반수만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하게 되는 거죠. 리을 공인중개사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디귿을 제외한 기억, 니은, 리을이 옳습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문제. 공인중개사협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금 이 문장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문제 속의 지문이었다면 옳죠. 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한 명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도 한 명 둡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5항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해서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이나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지만 공제사업 양도를 명할 수는 없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1, 2가 바뀌었네요. 협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부위원장은 제1차관보가 맡는다? 아니죠.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두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들이 투표로 뽑는다고 했었습니다. 3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반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 2분의 1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죠.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되고 역시 출석위원 반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사항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그건 부위원장의 직무이죠. 간사의 직무가 아닌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2번 협회 설립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3항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각 시군구에서 50명 이상이 아니라 그 600명 이상은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시도에서 20명 이상 각각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13번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항 지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어요.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었던 거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14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망을 보시면 협회가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지부 소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고요. 지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회 소재 등록관청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15번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항 지문을 보시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을 때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및 검사권만 가지고 있는 기관일 뿐입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작성된 정관에 대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려면 창립총회 개업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한 개업공인중개사 반수가 아니죠. 과반수의 찬성, 2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찬성이 있어야 협회 정관은 의결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1항이 정답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과반수라고 하는 표현은 세 군데 등장하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개의요건과 의결요건이 과반수,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의 개의요건과 의결요건이 과반수,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 정관동의요건이 과반수, 이렇게 세 군데 과반수가 나옵니다. 과반수란 반수 이상과는 의미가 달라 2분의 1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공인중개사 협회의 고유 업무의 내용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31조가 협회의 업무라고 해서 나열하고 있는 업무가 있죠.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중기업의 지도 개선 연구에 관한 업무, 또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 연장 제정 및 실천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었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있었고요. 공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었었고,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5항을 보시면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협회 고유 업무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로 법 14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업무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는 거죠. 18번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2항을 보시면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죠. 호선한다. 그들이 투표로 뽑는다. 그 말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19번 문제.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장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할 수 있다.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다면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 및 검사는 금감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뿐이죠. 5항이 정답입니다.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된다?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 복수의 협회가 존재한다면 어느 협회 회원이 될 거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 겁니다. 2항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협회라고 해서 반드시 공제사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역시 할 수 있는 것이지 분기별로 조사해야 될 의무가 국토부 장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항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협회가 고유 업무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면 비영리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공제규정을 제정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승인받은 공제규정대로 공제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4항이 정답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후 다시 중개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무교육 면제됩니까? 1년 이내에 재등록할 때에만 실무교육이 면제되지 폐업 후 폐업 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등록한다면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4항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협회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민법 준용 규정을 두고 있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협회에 회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몇 번 유사지문 언급되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협회의 일원이 되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3항 협회는 회원 중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기업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를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 문장은 주객이 전도가 되었죠.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행정처분사항, 분사무소 설치신고사항, 고용인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사항 등을 다음 달 10날까지 협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협회에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지 협회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입니다. 4항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거네요. 5항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에서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은 빠져야 되겠죠. 협회의 유일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을 보시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민법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었죠. 5항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된 문제들 살펴보셨고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마지막 단원인 지도감독, 행정처분, 벌칙 관련된 문제로 나아갑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